상승에서는 독특한 내를 가졌다. 이거죠. 그 참 신기한 사람의 모습인데, 루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사람에게서 오라를 보는 남자라, 터널 끝을 빠져나오자 밝게 비치는 햇살이야. 나는 눈을 가늘하게 떴다. 내가 탄 버스는 벌컹거리며 돌과 유리, 티타늄의 불규칙한 곡선이 빛나는 극연하의 미술관을 지나갔다. 도로를 더 내려가자 다양한 색의 꽃으로 거대한 6m짜리 교회가 나타났다. 그제는 고대 형식 교회, 바늘처럼 가득한 탑이 하늘로 향해 솟아있다. 이것은 이베리아 반도 북쪽에 있는 스페인의 도시 빌바오다. 이른 아침에는 기온은 벌써 올라가고 있다. 다른 사람의 세상과 내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도록 도와주리라 기대하면서 동료 기자를 만나러 왔다. 하지만은 우선은 그를 찾아야 한다. 버스에서 내린 뒤에 거대한 로터리에 연결된 7개의 길 중에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 고민했다. 최근에 주변 환경에 관한 심적 지도를 만드는 능력에 감사하게 되었지만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여전히 판단하기 어려웠다. 나는 대충 지나가는 사람에게 방향을 물어보려다가 시타르, 인도의 선율이 노래하는 아바의 치키타 연주를 따라갔다. 노래를 따라가니 도시를 가로지는 네르비온 강이 나타나면서 목적지인 오페라 하우스 아리아가 극장이 다리 건너로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오페라 하우스로 이어지는 원형극장 계단에 편안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오래도록 쳐다보았다. 마침내 무성한 갈색 턱수염을 기르고 검은 띠에 선글라스 튼튼한 체격의 30살 청년 루벤 디아스 카비에데스를 발견했다. 내가 계단을 뛰어서 내려가자 루벤은 나를 향해서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계단 아래에서 우리는 만났다. 나는 악수를 청했지만 루벤은 고개를 저었다. 스페인에서는 스페인식으로 해야죠. 루벤은 내 양쪽에 뺨에 키스를 했다. 아마 내가 놀란 듯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키스가 아니라 루벤의 목소리에 놀랐다. 아, 그래요? 내 의향이 좀 영국 귀족 같은 소리를 들었죠? 라고 루벤은 말했다. 그 말이 나는 웃었고 한 당을 나눈 후에 루벤을 따라서 바스크 지방 전통 아침 식사인 블랙커비를 찾아서 빌바오 구시가로 향했다. 자갈을 깐 도시의 길을 따라서 걸으면서 루벤은 해안마을에서 자신이 하는 현대문화 자취사가 있는 빌바오까지 어떻게 오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얼마 전까지 루벤은 마드리드에서, 그 후에는 바르셀로나에 살았지만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고 저는 지역으로 이사했다. 산과 푸른 나무가 그리웠다고 루벤은 말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죠. 루벤의 새로운 터전한 고향인 로일러바로 아직도 루벤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루벤은 세 형제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는데 형제는 나이 차가 25년씩이나 났다. 루벤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지만 평범했다. 루벤은 자신은 내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20살 때에 처음 깨달았다. 그러나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싶어서 나는 루벤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물어야 했다. 루벤, 이렇게 물어보면 싫어하겠지만 정말 오라를 볼 수 있어요? 루벤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네, 아마도요. 설명할 시간이 4시간쯤 있다면요. 하지만 불과 몇 분 안에 그걸 설명하려면 마술을 부리는 레프로콘 취급을 받게 돼요. 아니면 여기서 루벤은 정확한 영어 단어를 찾으려고 말을 멈췄다. 아니면 멍청이라고 생각하죠. 1997년 레어카기크에서 활동하던 아이슬란드 과학자 로프 투르 지휘자로서는 특별한 사람 10명을 자신의 연구실로 초대했다. 10명 모두 자신이 오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라는 종교에서 가장 흔히 언급되며 종종 기독교 성화에서 성모 마리아와 예수의 몸 주위를 떠다닌 것으로 정상으로 되어진 것이다. 신비한 에너지가 모이는 중심으로 넌지시 암시되는데 인간 신경계의 주요 7개 영역과 일치한다. 건강, 기분, 깨달음 등을 보여주는 색이나 빛의 후광, 이런 거죠. 한때 동료들에게 쾌활하고 명랑하며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초심자라고 불렸지만은 오라 초자연적인 현상은 지젤손의 상승을 지배했다.
그는 박사 논문을 주제로 아이슬란드의 최초의 그리고 가장 많은 심리학 현상을 일으킨 영매인 윈드리디 안드리다슨을 선택했다. 거의 한 세기가 지난 뒤에 지레라서는 아우스길 건너르손 변동에 거대한 나무판 4개를 일렬로 내세웠다. 초강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9명을 대상으로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다. 실험 결과는 결정적이었다. 어느 그룹도 건너르손은 이 숨어있는 나무판을 우연히 확률보다 높게 맞추지는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 10명보다 대조 집단이 살짝 더 나은 성적을 보였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했던 사람은 지지라르손뿐만 아니라 유명한 마술사이자 탈출 전문가, 지금은 지칠 줄 모르는 초자연 현상과 의사과학의 초적자로 유명한 제임스 랜디는 1964년 통제된 상황에서 초자연 현상을 증명해 보이는 첫 번째 사람에게 $1000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루벤은 말했다. 루벤과 나는 빌바오 구시가지 한산한 작은 광장에서 커다란 크림색 파라솔을 차지하고 앉았다. 나는 웨이트를 불렀다. 루벤은 의자 앞쪽에 살짝 걸터 앉았다. 무엇보다 내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오로라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전쟁기도 아니고 손금을 읽을지도 모릅니다. 루벤은 상당히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사람을 볼 때 색을 인지해요. 모든 사람은 독특한 색이 있고 나와의 친밀도나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뀌기도 합니다. 특성이요? 그 사람의 이름이나 목소리, 입고 있는 옷, 내가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 같은 것이죠. 색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나요? 그게 제일 설명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환각도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나는 그게 거기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보기 싫다고 보지 않을 수도 없고요. 색. 하지만 루벤은 초능력은 없었다. 루벤은 일상에서 살폈던 감각의 혼합을 이끌어내는 공감각 중에서도 희귀한 공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공감각. 수백 년 동안 사람의 감각은 감각의 통로를 따라서 내로 전달되며 서로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다고 생각했다.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이 시신경을 통해서 시각 피질에 전해지므로 우리는 대상을 본다. 귀에서 공기가 촉발하는 전기 신호가 청각 피질에 전해져서 소리로 인지되므로 우리는 소리를 듣는다. 1812년 이 가설은 오스트리아 상트푸르트 헤트 안데르보 지역의 산촌에서 태어난 청년은 게오르고 토비아스 루드비히 작스에게 도전을 받는다. 멜라닌 색소가 결핍되어서 머리카락과 피부가 창백한 흰색으로 변하는 백색증을 앓으면서 작스는 백색증에 대한 논문을 출간했다. 논문에서 작스는 음악을 듣거나 수, 요일, 도시, 글자를 생각하면 색이 보이는 또 다른 증상도 설명했다. 작스는 어둠의 공간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들에서 마음속으로 저절로 떠오르며 형태는 없지만 다양한 색상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1880년대가 되어서야 영국 고명의 박식가인 프랜시스 골턴 경이 작스의 증상에 공감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시네 사이트. 공감각 그리스어로 결합된 지각. 공감각은 숫자 5가 분홍색으로 느껴지거나 호령소를 들으면서 딸기 맛이 느껴지는 현상이다. 음악의 특정 형태를 가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일련을 구성하는 다른 공간에 펼쳐진 리본처럼 보일 수도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감각에 대한 묘사는 러시아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묘사다. 나보코프는 영어 알파벳의 장응 A는 내가 메모한 나무의 색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프랑스어 A는 윤기 나는 흑색이 연상이 된다. 프랑스어의 O는 작은 유리잔에 가득 담긴 수로의 표면 장력으로 보여서 당황스럽다. 갈색 종이는 고무처럼 부드러운 색조의 G, 그보다는 옅은 색인 G, 칙칙한 신발끈 같은 색인 H, 그리고 저서전에 썼다. 공감각은 대체로 완전한 무해한 특성이며 전체 인구의 4% 정도에 나타난다.
공감각을 지니는 사람 대부분은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간다. 이 신기한 지각은 한때 마녀의 증거로 여겨졌다. 지난 세기만 해도 공감각은 종종 전이병으로 진정되거나 약물 중독 현상으로 여겨졌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이런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다. 과학자는 이제 공감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으며 다만 공감각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더 궁금해한다. 공감각이 일어나는 기전에 관한 논쟁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영상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공감각자와 또 비공감자의 뇌 구조와 전기 활성 패턴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언뜻 보기에 공감각자의 뇌는 별다르지 않아 보인다. 뉴런이 복잡하게 뒤얽힌 덩어리도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 하지만 더 면밀히 조사해보면 미묘한 차이점이 보인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와의 뇌에 있는 뉴런은 나중에는 사라질 수백만 개의 연결점을 형성한다. 성장하고 배우고 세계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연결점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사라진다. 몇몇 소논문은 공감각자가 특정 뇌 영역에서 이런 가지치기가 억제되는 유전적인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공감각자의 뇌는 보통은 존재하지 않는 감각 영역 사이의 의사소통 통로가 남게 된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와 서로 다른 뇌 영역 간의 동시 활성이 다른 감각을 연결하는 영역을 높일 수는 있지만 공감각을 일으키는 기전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환각제를 먹으면 공감각이 일시적으로 유도되는 기전을 설명할 수 없고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공감각을 잃는 극소수의 사례도 설명할 수 없다. 사실 누구나 공감각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2015년 서식스 대학교의 데니얼 보르 연구팀은 겨우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성인 33명을 일시적인 공감각자로 바꾸었다. 실험의 자원 대설자는 일주일에 5명씩 나와서 13개의 글자와 색을 연관시키는 훈련을 30분 동안 받았다. 5주가 지나자 자원자 중에서 다수가 평범한 흑색 글씨를 읽을 때 색이 나타나는 글자를 봤다고 했다. 교정이 있는 표지판의 모든 E자가 초록색으로 보여서라고 한 참가자는 말했다. 이런 공감각이 있을 수가 있네요. 공감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가지치기 이론을 위협한다. 가지치기 이론을 위협한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새로운 연결점이 갑자기 생겨나고 사라질 수는 없다. 인도의 신경과학자 빌라야르노르 라마찬드라는 다른 가설을 제시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샌디에이고 캠퍼스 연구팀은 모든 사람의 감각 사이에는 연결점이 존재하며 공감각은 이미 존재하는 이 연결점을 강화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연결점을 그래서 강화한 것이다. 뇌 영역 중에는 서로를 억제하며 영역이 존재하며 이보다는 뇌 영역은 이런 방식으로 서로에게 단절된다. 시냅스 사이에 흐르는 전기 신호를 내보내는 화학물질을 억제하거나 화학물질 생산 자체를 막는 식으로 화학 불균형을 일으키면 이 억제작용이 줄어든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다. 그러면 뇌에서 다른 기억의 연결점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어떤 연결점을 억제하는 이를 방해해서 그 결과로 정상 상태에서는 서로 단절되어야 할 영역이 의사소통을 시작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흥미로운 것이다. 공감각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며 지금도 새로운 공감각이 계속 발견되는 중이다. 2010년 서식스 대학교의 제이미 워드는 공감각자 중에서 수화에 능한 사람들은 수화로 지정된 단어를 읽을 때 같은 색을 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자 더 특이한 공감각 사례가 발표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권, 오르가즘 색 공감각, 밝은색 이런 거. 루벤의 공감각은 온갖 종류의 감각이 연결되는 경험이므로 아주 희소한 사례에 속한다. 루벤은 글자나 숫자, 이름, 음악, 형태나 높이를 듣거나 보면 색을 인지한다. 특정 생각을 떠올리거나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도 색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감정색 공감각은 루벤의 가장 신비한 감각으로 나타난다. 공감각, 이런 색을 통해서 색과 감정의 연관성은 동물 왕국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 색과 암컷은 종종 빨간색으로
번식과 관련된 호르몬이 바뀌었다는 신호를 보낸다. 공격성이나 우위를 가시하려고 혈류들은 테스토스테론은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붉은색을 보이는 수컷 영장류도 있다. 테스토스테론은 면역기를 억제하므로 붉은색은 암컷에게 그 수컷이 발병을 잘 다룰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색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2010년 뉴욕 심리학자 카이저가 실시한 간단하지만 놀라운 사회 실험을 예를 들어서 보자. 카이저는 붉은 옷을 입은 여성이 정말로 더 매혹적인지 궁금해서 몇 명의 남성이 붉은색 셔츠를 입거나 초록색 셔츠를 입은 여성과 대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남성들은 초록색 셔츠를 입은 여성보다 붉은색 셔츠를 입은 여성에게 좀 더 사적인 질문을 했다. 다른 실험에서 남성들은 옆에 나란히 앉은 여성이 동일한 디자인의 색만 다른 셔츠를 입었을 때 붉은색 셔츠를 입었을 때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를 했다. 색은 행동의 다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색. 사실 스포츠 분야에서 걸쳐서 빨간색 유니폼과 이 승리와 확률은 항상 높은 연관성이 관찰이 되었다. 빨간색 유니폼. 자, 아코디언 연주가 우리 쪽으로 조금 더 와서 우리는 일어서기로 했다. 루벤이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어린 시절의 일, 아마도 공감각과 관련된 일을 기억해내는 동안에 나는 커피 값을 계산했다. 나는 항상 내 손이 싫어요. 거인 아이의 손 같아요. 말하며 루벤은 내 눈앞에서 양손을 들고 있다. 나는 터져 어린 웃음을 참았다. 루벤의 손은 정말 거인 아기 손처럼 부드럽고 둥근 손바닥에 두텁고 뭉툭한 손가락이 달려 있었다. 그림 실력이 썩 괜찮아서 그림을 그리는 오른손은 조금씩 좋아하게 되었는데 왼손은 아직도 싫어요. 정말로 이상하죠. 내 손을 생각할 때면 오른손은 오르만 코난을, 왼손은 악당에 가까운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 내가 감정의 근거에서 극렬한 시각적인 표성을 만드는 게 틀림없어요. 사실 루벤은 2005년까지는 자신의 공감각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루벤은 그레나다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루벤에게 자신이 공감각에 관해서 연구한다고 말했다. 루벤은 처음 듣는 단어로서 그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과거의 수많은 사람처럼 루벤도 왜 그것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래, 그게 뭐 어째서, 그게 정성이잖아 라고 말했죠. 루벤의 친구는 놀라서 루벤의 공감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완벽한 흰색으로 변했어요. 그녀는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더군요 라고 루벤은 말했다. 색색의 망화경 같은 세상을 보려면 망막에 있는 특별한 세포인 광소형체를 이용해야 된다. 광소형체는 빛을 흡수해서 전기신호로 바꾸며 간상체와 초상체의 두 종류가 있다. 간상체는 어두운 것에도 볼 수 있게 하지만 색은 인지하지 못한다. 반면에 초상체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강하게 반응한다. 빛의 파장이 초상체에 닿으면 초상체는 각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색의 최적의 반응을 일으키거나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색과 가까운 빛의 파장에 낮은 강도로 반응한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에 민감한 초상체는 주황색에도 반응하고 노란색에도 조금 반응하지만 초록색이나 파란색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세 종류의 광소형체의 활성조합은 V사라고 부르는 시각피질 영역으로 전달되어서 우리가 보는 총천연색 세상을 이루는 다양한 색으로 해석이 된다. 하지만 루벤처럼 생명인 사람은 광소형체가 결핍된 상태라 색의 스펙트럼이 완전하지 않다. 루벤은 빨간색과 초록색을 일부 포함하는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생명이다. 이래 생명에게 공감성이 있을 수 있는가 본데요. 루벤에게 생명은 컴플렉스였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글자, 건물에서 보이는 색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면도 있다고 루벤은 말한다.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요? 라고 물었다. 유치원에서 그림 그릴 때 크레파스로 그리잖아요. 나는 거기를 끄덕였다.
사람을 그리면서 분홍색 크레파스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분홍색 대신에 다른 색을 주고는 내가 사람 얼굴을 파란색으로 칠하는 걸 구경하는 거예요. 그 애들은 장난으로 그랬지만 나는 기분이 나빴죠. 이제 3살한 아이에게서 색을 바꾸는 게 유일한 일인데 그걸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해봐요. 좋을 수가 없잖아요. 루벤은 말을 그랬을 때도 일도 생각한다. 루벤이 보기에도 정말 멋진 말이었는데 선생님은 루벤의 그림을 오늘 정말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 그리고는 왜 말을 초록색으로 칠했는지 물으셨다. 나는 말이 초록색이라는 말에 당황했죠. 하지만 선생님께 그냥 더 멋있잖아요 라고 얼버무렸다. 루벤의 친구는 중국에서 벗어나자마자 루벤을 자신의 그레나다 대학교 지도교수이자 인지심리학자인 고메즈에게 데려갔다. 처음 만났을 때 고메즈 교수는 꽤 흥분했어요. 생명이면서 공감각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요 라고 루벤은 말했다. 생명이면서 그래서 2015년 2월에 세상에 특별한 푸른색과 검은색 드레스의 출연에 충격받으면서 이 사실은 확실해졌다. 아니면 나처럼 그 드레스가 흰색과 금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2015년의 가장 큰 논쟁을 모르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설명하자면 이 논쟁은 너무나 아름답고 푸른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드레스 사진을 둘러싼 논란이다. 아직 이 사진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 얼른 검색해 보기를 바란다. 루벤은 그림을 보고는 오로라의 색을 컬러 차트에 골랐다. 루벤이 시험을 통과한 것에 만족한 고메즈 연구팀은 루벤에게 시험할 개인 맞춤형 스트롭 검사를 새로 만들었다. 스트롭 검사. 숫자와 색과 숫자가 나타나는 오라의 색이 일치할 때 루벤의 반응은 저 시간이 빨라졌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초 단위가 아니라 몇 분의 1초 단위의 시간으로 계속해서 속임 쓰기를 불가능하다. 오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숫자의 색이 무작위이므로 보통 사람의 경우에 반응 시간은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루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확신한 후에 고메즈 연구팀은 루벤의 오라가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는 검사법을 만들기 시작했다.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연구팀은 루벤의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행동, 즉 심장박동수를 검사했다. 고메즈는 그림에 나타나는 오라와 그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루벤의 심장박동수가 천천히 빨라진다는 것을 증명했다. 즉 매력적인 남성이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그림을 예로 들 수가 있다. 루벤에게 매력적이라는 감정은 초록색이 옷을 만들어내는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그림에서 루벤에게 감정적으로 부적합함이라는 그림으로 묘사되었다. 이와는 다르게 감정색 공감각을 갖지 않은 보통 사람은 같은 검사를 해도 심장박동수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공감각. 자, 이런 공감각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루벤의 내용을 보았습니다.